네, 안녕하세요. 4월 텍 컨버션 세 번째 타이니 but 마이티라는 주제로 라마3와 파이3에 대한 헤드라인을 통해서 SLM이라고 하는 새롭게 등장한 AI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메타에서 발표했었죠. 메타에서 발표한 라마3에 대한 모델의 헤드라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에서 이번에 엄청 자기네들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모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라마3가 발표되었고, 인공지능 챗봇 메타 AI를 통해서 이제 오픈소스를 통해 여러분들께 이 소스를 공개할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생성 AI 생태계에 참여해달라라는 모델을 발표했고요. 저커버그가 이제 이 뉴스 헤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 AI 기술의 독점은 소수의 기업만이 AI를 통제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마3를 통해서 생성 AI라고 하는 이 모델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많이 해서 이 AI라고 하는 생태계를 좀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라마3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라마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라마3가 현재 지금 어떤 기능들을 오픈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모델들이 발표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마3를 발표한 메타의 CEO죠. 마크 주커버그. 다들 잘 아시는데, 저에겐 좀 이 짤이 좀 많이 친숙하죠. 이 주커버그가 이 청문회 때 나왔었던 이 짤인데, 외계인 짤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짤이기도 한데, 저는 처음에 이게 합성인가 했는데, 합성은 아니고요. 이 물 마시는 게 마치 물을 처음 마시는 사람처럼 이렇게 물컵을 들고 있던 모습을 봤는데,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진짜 외계인같이 생겼더라고요. 자, 이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라마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했던 게 2024년 2월 24일 날, 네, 요 메타 AI에 통해서 라마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라마 모델은 처음에 이제 매개변수 발표한 게 70에서 650개의 매개변수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발표한 것 중에서 좀 중요한 사실은 뭐였냐면은, 물론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이 라마 모델을 발표하면서 이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뉴스가 발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놀랬죠. 특히 개발자분들이 많이 놀라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로벌 뭐 IT 기업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글로벌 뭐 개발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좀 폐쇄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잖아요. 경쟁이다 보니까 내 기술을 누군가랑 제휴해서 막 공개하고 같이 으쌰으쌰 이런 거보다는 내가 저 기업보다는 좀 더 우월한 어떤 성능이 좋은 모델들 혹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뭐 수익률도 좀 극대화하고 뭐 기술에 대한 뭐 우월성도 뭐 좀 강조하고 이런 걸 좀 더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라마를 발표하면서 메타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협력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놀라움을 좀 많이 자아냈죠. 폐쇄성을 이제 파쇄해버리는 그런 뉴스가 발표가 같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CEO가 좀 교체되면서 이 전략 자체가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깃허브로 인수를 하면서 이 클라우딩이라고 하는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메타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좀 시기적인 상황이었고, 일단 이 라마를 발표하면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보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메타에서 발표한 라마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초창기에는 라마 1 버전일 때 파라미터 개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70억에서 650억, 이것도 많긴 한데요. 사실 이제 많다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수치상에 그렇긴 하지만 메타에서 발표했던 그 시기에 이 지도를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타임라인입니다. 이 생성 AI라고 하는 타임라인들 우리가 모르는 막 서비스들도 많죠. 기업들이 막 발표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챗GPT죠. 이 GPT라고 하는 친구가 2020년에 발표가 된 시점에서 챗GPT가 등장했던 시점이 딱 라마가 발표하기 전보다 조금 앞섰습니다. 근데 이 챗GPT가 등장했을 때가 GPT 3.5 터보를 장착을 하고 있을 때였고 파라미터의 개수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지난 언박싱 때
이 GPT라고 하는 지금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미 70억 개를 넘어가고 있었던 타이밍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에서 발표한 이 개수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메타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성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파라미터, 많은 연산들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 라마를 발표하기 전에 조금 묻힌 모델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개발자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유명했던 모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메타에서 발표했던 NLLB라고 하는 이 모델이 사실은 조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 분야죠. 이 NLLB라고 하는 거는 No Language Left Behind라고 해서 멀티 랭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한다든지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AI를 이제 만들었던 건데, 사실 이 모델을 좀 묻혀버렸죠. 누구 때문에? 이 챗 GPT 때문에 좀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도 좀, 이거는 좀 약간 이런 느낌도 들면서, 우리도 좀 뭔가 이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걸 좀 발표를 해서 좀 그래도 관심도 좀 받고 기술도 좀 발전하면 좋겠는데 했을 때 이 라마 모델이 이제 등장했던 거고, 근데 또 라마가 또 묻힌 게 타이밍이 참 야속해요. 이 라마가 등장했을 때 누가 등장했냐면 바로 GPT-4가 등장을 해버립니다. 어, 물론 이제 GPT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하고 해서 개발했던 이런 AI 모델이긴 한데, 이 챗 GPT 자체가 너무 혁신적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프롬프트 형식의 이 AI에 대한 기술로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혁신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라마라고 이제 메타에서 우리도 AI 만들었습니다 하고, 구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바드 있고 딱 했는데, 공교롭게도 GPT-4가 딱 등장하면서 모두 다 그냥 묻혀버립니다. 정말 슬프게도 묻혀버리는데, 묻힌 거는 뭐 아니죠. 사실은 다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GPT-4 때문에 조금 밀렸죠.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밀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메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델을 좀 더 발전시켜서 계속 뭔가 발표하겠다 하다 보니까, 다음에 등장했던 거는 이제 라마2 모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게 이제 라마3 모델입니다. 라마3 모델 같은 경우도 파라미터의 개수가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 80억 개에서 700억 개, 모델마다 이제 매개 변수의 크기가 좀 다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파라미터의 개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GPT-4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는 사실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델에 우리의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다 해서 뭐 8B 혹은 70B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라마 측에서 메타 측에서 라마3를 발표했을 때 이거는 텍스트 기반 모델이고, 지금 발표한 시점이 올해 4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은 현재 지금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 기반의 모델인 거는 우리가 프롬프트 방식의 AI라고 하는 뭐 챗 GPT라든지 혹은 뭐 클러드라든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구글에서 나온 뭐 바드라는 친구라든지, 이제 바드가 아니라 이제 제미나이로 이제 얘기하죠. 자, 그런 모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메타에서 라마3 발표인데 텍스트 기반이다? 그렇다면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제 메타에서 이걸 발표하면서 뭐라 얘기냐면, 앞으로 후속 모델들은 이 멀티모달에 대한 부분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메타에서 발표한 모델에서 가장 큰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400B입니다. 4천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AI를 학습시킨 모델을 이제 오픈할 거다라고 한 겁니다. 이 라마3 뿐만 아니라 이 메타에서 발표했던 이 라마 모델들은 전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뭔가 AI 기술을 쓰고 싶다 했을 때 이 라마가 이제 환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걸 파인 튜닝해서 뭔가 내가 구현하고 싶은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구현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라는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라마3의 성능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주요 지표들 5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MMLU입니다. 이 MMLU라고 하는 거는 이제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거대한 멀티태스크, 다양한 언어들을 이제 얼마나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추론이나 혹은 이거에 대한 답을 준다든지 새롭게 만든다든지 하는 거에 성능에 대한 지표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생성 AI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이해도고, 그거에 따른 올바른 답을 주는 거죠. 사람의 목적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이 MMLU를 통해서 이제 성능을 조금 많이 얘기하는데,
이 메타에서 발표한 라마3의 작은 모델이죠. 네, AB인데 80억 개를 이용한 이 모델이 지금 68.4라고 하는 68.4%입니다. 이 퍼센트의 점수, 스코어를 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조금 몇 개 해본 거죠. 이것처럼 작은 모델들에 대한 부분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최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마찬가지로 조금 큰 모델로 간 겁니다. 이제 700억 개, 네, 70B. 이때도 MLL을 봤더니 다른 모델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발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유리한 자료죠,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챗 GPT에 쓰이는 GPT-4 같은 경우는 사실 스코어링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 넣는 순간 메타에서 발표한 이 라마3 모델이 1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등 해야 되는데, 그쵸? 1등을 나타내고 싶으면은 당연히 조금 떨어진 애들 좀 가지고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프로 1.5나 클로드 3에서도 소넷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클로드 3에서 성능이 좋은 친구는 소넷 모델이라보다 오프스 모델인데, 네, 아무튼 이렇게 가져왔고, 이 라마3 모델의 이 파라미터나 혹은 뭐 토큰이나 컨텍스트 값은 기존 라마2 모델보다 뭐 데이터셋도 7배를 썼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토큰이나 컨텍스트들도 다 엄청 늘렸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GPT-4의 MMLU 스코어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GPT-4의 MMLU 값은 86.4%입니다. 그래서 라마3의 이 거대 모델은, 아무래도 GPT-4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뭐 어쨌든 좋은 성능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교하는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가져서 보면, 사실 저 수치로 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스트럭트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전부 다 메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비교 모델들이 조금 그렇죠. 보시다시피 뭐 클라우드 소넷이나 뭐 미스트럴 미디움은 사실 저도 요때 처음 봤는데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비교 대상으로 가장 많이 잡는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GPT죠. GPT 그리고 본인들의 이전 모델인 라마2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윈레이트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께 뭐 GPT 3.5를 기준으로 했을 때 63.2%, 기존 모델보다 63.7%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모델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무료로 배포한다라는 거죠. 메타에서 지금 제일 내세우는 부분은 딱 그겁니다. 이 모델은 정말 성능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여러분께 그냥 드릴 거예요.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고 이 생태계를 구축합시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메타에서 발표한 라마3를 막 열심히 칭찬만 해주고 싶긴 하지만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랑 좀 비교를 하는 게 그래도 좀 객관적이니까 제가 이 자료는 이제 허깅페이스에 가면은 이 챗봇에 대한 서로 성능들을 이제 랭킹을 내긴 리더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라마3 모델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성능이 이제 제일 좋다고 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클로드 3의 오프스 모델이고 GPT-4 모델이죠, 당연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MMLU 스코어를 보시면 오프스가 이제 GPT-4보다 성능이 좋다고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언플에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도 랭킹의 리더보드 상에서도 86.8%로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모델로 잡혀 있고 그 다음이 GPT-4고 그 다음이 이제 라마에서 발표한 이 70B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등은 아니에요. 사실상 1등은 아니지만 라마3를 발표하면서 메타에서 이제 언급한 얘기가 우리는 이제 후속적인 모델들을 더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이 완전체는 아니고 계속 학습하고 있고 계속 개선이 될 거니까 더 좋은 모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이거를 좀 이겨놓고 나왔으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학습 중이라고 하니까 뭐 완전한 모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라마3가 발표된 이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하나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역시 헤드라인 보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에 투자를 하긴 했지만 본인들의 AI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발표한 모델이 이제 파이3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파이3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성 AI가 되는데 이 파이3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모델이 상당히 작다라는 겁니다. 제가 라마3와 파이3를 뭐 발표했으니까 가져왔다기보다는 이 두 모델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두 모델은 모두 모델의 크기가 작다라는 겁니다. 연산하는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작다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라고 하는 모델은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언제 이제 개발됐냐면은, 이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이제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환했을 때가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하고 있던 그 사업적 전략을 이제 바꿨던 타이밍이긴 합니다. 이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기터브 인수하고 클라우딩 소시로 가고 애저 좀 더 살려보자 막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건데, 이 MS에서 발표했던 AI가 사실 타이밍이 언제였냐면은 2023년 12월 12일 날 파이2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2도 마찬가지로 라마 모델처럼 조금 밀려버렸죠. 아무래도 이제 GPT한테 좀 밀렸는데, 이 파이2의 특징도 뭐였냐면 작은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파라미터 기술이 상당히 작았는데, 네, 파이2가 발표되기 전에 이제 파이 1, 파이 1.5 뭐 이렇게도 있었습니다. 파이 1, 파이 1.5도 있었는데, 이때 파라미터의 개수도 13억 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 2는 27억 개 정도밖에 안 됐고요. 메타에서 발표했을 때가 제일 작은 게 70억 개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이렇게 작은 모델을 만들었는가라는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실 이제 전략이 뭐였냐면은, 이 AI의 모델의 크기가 크다고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연산하는 양이 많아지면 이 리소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커지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많이 답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신경을 썼던 거죠. 자, 그래서 MS에서 발표한 이 파이 모델은 좀 다양한 버전들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3 같은 경우는 미니가 이제 38억 개, 3.8B라고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모델을 더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그 모델들이 이제 스몰과 미디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뭐 라지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건 제 헛소리긴 한데, 자, 스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70억, 이게 70억이 아니죠. 스몰인데 70B니까 700억 개 정도 되는 거죠. 앞서서 봤던 메타 발표했던 그 모델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은 메타에서 이제 좀 큰 모델급이죠. 근데 미디움이 140B, 그러니까 1400억 개의 파라미터. 이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우리 크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번에 발표한 게 이제 미니 버전이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38억 개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리소스가 제한된 조직에서 쉽게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이제 비교하는 값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와 이 파라미터의 약간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고 있는 AI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는 LLM보다 SLM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할 거다라는 겁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모델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 정도 되는 작은 수의 파라미터, 작은 양의 연산으로도 이 정도의 퀄리티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스몰 모델 올라갔더니 역시 한 이 정도 나오고, 미디움 가도 크게 뭐 이 갭이 엄청 크거나 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작은 모델을 좀 더 견고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연산도 빨리 처리하고 결과도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리소스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이 모델을 씀으로써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모델을 개발하고 발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전략이 뭐냐면, 이게 본인들의 핵심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거는 이제 소규모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일 모델 범주 내에서 거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모델들이 더 다양해야지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한테 적합한 모델이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빨리빨리 사용하고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고 사용자는 앞으로 그것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이 모델들 같은 경우, 라마3와 이 파이3 모델들은 전부 다 좀 소규모 파라미터의 개수로 만들어서 발표한 모델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모델들이 사실 뭐 약간 비슷한 수치들이긴 합니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사실 뭐 몇억 개라기보다는 거의 다 몇십억으로부터 출발해서 몇백억 개, 몇천억 개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점점 파라미터 개수를 줄여가고 대신 이 응답 속도와 정확도를 더 빨리 높게 하는 것이
중점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라마3와 이 파3, 그래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이 라지 랭귀지 모델보다는 스몰 랭귀지 모델로 가서 모델은 작게 하고 좀 더 빠른 성능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시장을 소비자가 원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예전에 여러 기업들과 막 협의를 했었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AI랑 다시 협상 뭐 논의한다고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에서 이제 신규 모델을 또 발표했습니다. 뭐 모델명이 이제 대시라고 하는 모델로 나오는데, HGX 대시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큰 스케일보다는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 업체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기업도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LLM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 아크틱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자, 아크틱은 사실 좀 큰 모델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서 크게 나온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에서 형성하고 있는 이 SLM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구단이 좀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박싱을 조금 마무리 해보자면은, 생성 AI의 이제 개발 총책임자 PM이신데 이 소날리 야다브라는 분이 인터뷰 때 했던 말을 조금 인용해서 언박싱을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이 SLM 시장을 구축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적합한 크기의 언어 모델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작업과 올바른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 이 문구를 인용하면서 언박싱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LM이라고 하는 이 스몰 랭귀지 모델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대체하거나 대체할 것이 아니라 엣지, 이제 끝이죠. 사용자가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이나 혹은 IoT 디바이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의 계산, 장치에서의 계산,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클라우드로 갈 필요가 없는 계산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AIoT 같은 온디바이스 상태에서 이제 연산을 다 끝내고 실제로 이제 모든 결과들을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엣지라고 하는 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끝에서 이 계산, 그 다음 작업 완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말하는 앞으로의 생성 AI가 활용되는 시장이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의 환경이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언박싱은 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SLM, 스몰 랭귀지 모델인 라마3와 파이3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이 또 어떻게 예측될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